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기어이 29만원 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전 거래일 대비 7%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29만 6천원까지 치솟은 건데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액만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흉흉한 전망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장중 4%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었던 시점을 단 1시간 겨우 남겨두고 한밤중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불확실성이 단 한순간에 해소된 것이죠. 안도감과 함께 주가는 폭발했고 그동안 숨죽이고 타이밍을 재고 있던 거대 외국인 자금들이 일제히 유입되면서 시장판을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린이 분들 혹은 3040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공포에 질려서 손절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버린다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뉴스에 파는 외국인들의 설거지에 당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나만 소외되는 포모 증상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삼전 주가가 올랐다는 중계방송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노사 타결이 되자마자 미친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형 증권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5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는지, 그 숨겨진 행간과 고도의 수급 역학 관계를 완벽하게 발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고래,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번 상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과 이틀 전 상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당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48.42%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과급 문제와 파업 리스크로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자 리스크 관리에 극도로 민감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며 비중을 대폭 줄여놓은 상태였던 거죠.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명품 가방이 있는데 가방 지퍼에 약간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환불소동을 벌이고 가격이 뚝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가방의 본질적인 가치나 가죽의 질은 그대로인데 단지 지퍼 소동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빠진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바로 악재의 소멸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대형 자금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입니다. 노사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걷히자마자 증권가에서는 드디어 밸류에이션, 평가가치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며 일제히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연구원들은 노사 우려 해소를 즉각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올렸고, 또 다른 증권사 역시 디램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48만원, 심지어 파격적인 57만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싹쓸이 매매가 들어왔을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그 자체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은 리스크가 해소되면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비워둔 창고에 물건을 급하게 다시 채워 넣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강력한 업사이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던 파업 리스크가 싹 사라지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주문을 사정없이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노사 잠정 합의안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특별 경영성 과급을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수급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회사 측에서는 이 성과급을 주기 위해 시장에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직접 매입해야 하거나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의 강력한 주주환원 강화 시그널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나중에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매물, 출회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방어하고 떠받치는 힘이 일시적인 개인 매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이 점, 즉 기업의 주가 부양, 의지와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을 보고 오늘 거침없이 베팅을 감행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단순히 파업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자금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밀어넣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컴퓨터와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돈이 되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핵심 펀더멘털, 바로 디램.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공급 가시성입니다. 먼저 시장조사 업체들의 최신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용 디램, 특히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DDR5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디램 가격이 분기별로 한 5%에서 8% 수준으로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번 2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전분기 대비 무려 18% 이상 급등하며 공급 부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명절 직전에 갑자기 기차표 예매 열풍이 불어서 암표 가격이 몇 배로 뛰는 현상, 다들 겪어보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공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기차를 타야만 하는 고향길, 손님들이 미친듯이 몰려들면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철도회사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정확히 이 꼴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고용량 DDR5를 돈을 더 주더라도 제발 먼저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는 이 기차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인쇄소입니다. 당연히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HBM 공급의 본격적인 가시성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유령이 무엇이었나요? 경쟁사보다 엔비디아 납품 퀄 테스트가 늦어진다.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같은 비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HBM3이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사들의 최종 승인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대량 양산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프리미엄 라인업인 HBM4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1위, 기업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독점적인 설계 자산을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5만원, 심지어 57만원까지 부르는 것은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견된 영업이익 수치에 기반한 철저한 산수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반도체 호황기였던 지난 사이클을 가볍게 뛰어넘어 65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인 PER을 보면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29만 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배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받았던 평균 멀티플이 13배에서 15배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29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외국인들 눈에는 여전히 헐값으로 보이는 겁니다. 백화점 정기 세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명품을 원가 수준으로 줍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3040 직장인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싹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양봉을 그리며 수직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거시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잠시 숨 고르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방향성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출렁임이라는 잔파도에 흔들려서 배 멀미를 하고 내려내릴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조수간만의 차를 믿고 묵직하게 펀더멘털을 따라가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주가를 29만원 위로 강하게 밀어올렸고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목표가를 55만원까지 상향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3040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흥분해서 한 번에 가진 돈을 전부 몰빵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할 때 가장 아픈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을 때는 호재의 달콤함에 취하기보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전략과 현실적인 매매 로드맵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9만원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꼴은 오늘 당장 1000만원어치를 다 사고 밤마다 주가창을 보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대신 제가 추천해드리는 실전 사례는 바로 월급날 기준 3분할 매수법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전체 비중의 30%만 먼저 진입하여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두고 향후 미국의 금리 결정이나 거시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 지수가 잠시 숨 고르기 조정을 보이며 주가가 27만원대까지 눌림목을 줄 때 추가로 40%를 과감하게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가 굳어질 때 불타기 전략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봐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평단가를 낮추며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그야말로 심리적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하방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추적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싹쓸이 매수를 매일 이어가려면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거시경제 충격으로 환율이 다시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변수입니다. 삼성전자의 팹 운영이나 장비 반입에 예기치 못한 수출 규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생산 차질이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죠. 따라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환율 추이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 규제 관련 뉴스를 딱 3분씩만 체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9만원 돌파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최악의 파업 리스크를 단 1시간 남겨두고 극적으로 해결해낸 경영진과 노조의 결단, 그리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을 귀신같이 포착한 외국인 메이저 자금의 영리한 수급 플레이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뒤에는 역대급 실적을 보증하는 디램, 가격 상승과 HBM 본격 공급이라는 든든한 숫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릴 것이고 내일 당장이라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방향성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잔파도에 흔들려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털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며 55만 전자의 고지까지 묵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